비운이 행복하고 낮춘이 아름다운 것을. 안녕하세요. 여은이라고 합니다.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가는 곳마다 정이 넘쳐 흐르고, 가가호호 집집마다 행복이 가득한 그런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가족끼리 이 밥상머리에 둘러앉아서 덕담도 나누고 맛있는 음식도 드시면서 그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가화만사성이라고 하잖아요. 가정이 평화로워야 나라도 평화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새해 2024년도는 갑진년인데요. 그럼 해도 바뀌었고, 과연 2024년도 우리나라 국운은 어떨지 좀 궁금하지 않아요? 글쎄요, 제가 과연 그 국운을 논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간단하게 제가 아는 대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오행상으로 목에 해당되거든요. 목. 그런데 금년 운이 갑진년이잖아요. 그래서 목운에 또 목이 와서 그야말로 이 거대한 이렇게 숲을 이루게 되니 그야말로 우리나라 국운은 희망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미래에 대해서 조금은 비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 온 만방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도 희망을 가지시고 금년에는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인생 여행길 5번째 시간인데요. 60갑자 중에 무진편인데 우리가 첫 시간에 이제 그 일간 무토에 대해서 알아봤고 2번째 시간에 일주론 무진 일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3번째 시간으로 계절에 따른 일간 무토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생각입니다.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사계절이 아주 뚜렷한 나라 중에 하나죠. 물론 세계적으로 사계절을 갖고 있는 나라가 몇 나라 있긴 한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딱 사계절이 3개월씩 나눠서 있는 나라는 조금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확실한데요. 그 중에서 오늘 시간에는 이렇게 봄철, 이 봄철 무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생각입니다. 과연 봄의 무토는 어떤 오행이 필요한지 또 어떤 기운이 필요한지 한번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이제 무토 하면 큰 산이라고 했죠. 큰 산. 여러분 이제 큰 산에는 어떤 모습일 때 가장 아름다울까요? 큰 산에는 큰 나무들이 자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큰 바위들이 그야말로 기암절벽이라고 하죠. 그 바위들이 이렇게 절벽을 이루면서 장관을 이룰 수도 있는데 일단 무토는 첫 번째 감목을 아주 좋아하는데요. 큰 산에는 뭐니 해도 큰 나무들이 이렇게 쭉쭉 뻗어 있으면
그야말로 장관이죠. 그래서 이 무토일간들은 간목을 필요로 하는데,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큰 나무에 해당도 하지만 또 이제 겨우 내내 이렇게 얼어있던 땅들을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이 소토해주는 그런 역할도 한다. 땅들이 뭐 우리 왜 봄철 되면은 그 밭에 막 그 쟁기로 갈아서 뭐 거름도 주고 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병화를 아주 좋아하는데요. 봄철에는 어때요? 아무래도 이제 봄철을 하면 이제 우리가 임묘진이 있는데, 이 인월은 음력 2월인데 양력으로 2월 달에 해당되는데 좀 춥지요. 인월은 좀 춥잖아요.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조우상으로도 필요하고, 또 그동안 이제 이렇게 얼어있던 땅들을 해동시키면 어때요? 생기가 돌면서 새싹들이 이렇게 자라게 되겠죠.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식물들이 자라기 위해서는 많은 물보다는 적당량의 물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일간무토는 개수를 만나면 옥토가 된다. 그야말로 식물들이 자랄 수 있도록 생명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그 봄에 봄비 내리면 어때요? 새싹들이 그야말로 막 생기가 돌면서 봄비 한번 쫙 내리면 어때요? 막 그 피어오르는 그 새싹들이 너무너무 아름답지요. 진짜 상상만 해도 감동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봄에 그 단비는 그 식물들이 자라는데 아주 좋은 역할, 즉 생명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일간무토가 간목평화를 보면 고서에서는 부귀하다고 되어 있고요. 거기에다 이 생명수까지 있으면 그야말로 금상첨화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토일간이 좋아하는 이 기운들을 한번 알아봤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다른 오행들도 다 그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식관에 대해서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목하면 우리가 이제 지금 말씀드렸듯이 간목도 있고 을목도 있죠. 을목. 간목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토해주는 역할, 또 큰 나무들이 자라주면 무토가 아주 좋아한다고 했죠. 근데 을목이라고 해서 이제 작은 화초목을 얘기하죠. 화초목. 어때요? 큰 산에 이렇게 화초목들이 자라고 있으면 어떤 풍경일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봄철 되면 철쭉축제 많이 하잖아요. 철쭉축제. 또 가을에는 어때요? 갈대축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큰 산에 그야말로 이렇게 그 철쭉들이 한발에 있으면 어때요? 보기에 아름답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철쭉을 구경하러 모여들잖아요. 거기에다 꽃이 피어 있으면 어때요? 벌과 나비들이 날아들잖아요. 그러면 왠지 그 큰 산에 그 철쭉들이 만발에 있으면 좀 정겹고 여유로움이 좀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무토가 을목을 보면 예능, 예술 쪽에 좀 소질이 있다. 물론 무토는 간목을 좋아하지만 을목이 있어도 요즘엔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관광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좋다 나쁘다 이렇게 딱 설명하기는 어렵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 화에는 우리가
병화도 있고 또 정화도 있잖아요. 그렇죠. 병화가 이렇게 조우 역할, 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정화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오히려 정화는 봄에 산불 많이 나잖아요. 이 정화는 불이잖아요. 그래서 봄에 산불이 나면 어떨까요? 아무래도 우리가 얼핏 생각에는 그 피해가 많겠죠. 그래서 봄철에는 정화는 굳이 필요하지는 않은데요. 우리가 꼭 의미를 부여해 본다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십성으로 화생토해서 정인이잖아요. 정인. 정인이라는 건 어때요? 명예, 체면, 학문이잖아요. 학문.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키우는 데는 적절하지 않지만 정인, 그야말로 학문의 조예가 깊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명리를 이렇게 분석할 때는 어느 한 면만 봐서는 안 되고요. 그야말로 다양하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명리하신 분들은 아주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조금 뭔가 안다고 그래서 너무 아는 척 했다가는 큰 코 다친다. 명리는 알면 알수록 너무 깊이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숙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명리를 한번 명리에 한번 빠져보면은요, 그야말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깊이가 있는 학문이다. 그 다음에 토는 어때요? 일간과 같은 토는 무토도 있고 기토도 있죠. 무토는 어때요? 우리 왜 이렇게 그림 같은 거 보면은 저 뒤쪽에 큰 산들이 이렇게 아른아른 이렇게 겹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어때요? 산이 겹쳐 있으면 너무 아름답죠. 그렇지만 현실 세계하고는 왠지 좀 거리감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토가 무토를 보면 첩첩산중, 그야말로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자기중심적이 되다 보니까 고독해진다. 고독. 그래서 토가 많으면 고독한 발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토가 너무 많으면 빨리 나무를 심어야 되겠죠. 기토는 어때요? 이게 기토는 문전옥답이잖아요. 그야말로 식물들이 가장 좋아하는 토가 기토인데요. 유일하게 이 무토는 기토를 그렇게 반가워하지는 않습니다. 왜 옛날에 우리 그 화전민이라고 그러나요? 그 큰 산에 이렇게 중턱에다 이렇게 경작을 해서 먹고 사시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모습은 아주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죠. 왠지 그 상처를 내는 것 같아서 보기는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토라는 것은 무토는 그렇게 반기지는 않고, 또 무토가 가장 좋아하는 게 갑목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은 갑기압에서 갑목을 무력화시켜 버립니다. 갑목의 역할을 못하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무토 입장에 기토는 아주 좋은 역할은 아니죠.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또 무토가 아주 힘이 없을 때는 기토라도 필요로 합니다. 기토라도.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토 설명드렸고, 네 번째 이제 금인데요. 금에는 경금도 있고 신금도 있죠. 경금이라고 하는 거 어때요? 무토에서 입장에서 보면 큰 광산이죠.
광산. 어때요? 큰 광산이 있다는 것은 나무가 자라기에는 뭔가 좀 적절하지가 않죠. 그럼 이제 광산을 이렇게 캐서 보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때요? 그거는 명예 쪽보다는 재물 쪽이겠죠. 아무래도 광산을 캐러 간다는 거는 돈 벌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토가 경금을 보면 돈 벌러 간다. 재물 쪽, 재를 추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무토가 신금을 보면 이 신금이라고 하는 건 이미 이 가공된 그 경금이 가공되면 신금이 되는 거잖아요. 가공된 보석이기 때문에 쓰여지면 되는데 봄철에 신금은 어때요? 오히려 새싹을 잘라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경신금은 좋은 역할을 못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무토에 신금만 놓고 보면 신금은 십성으로 상관이거든요. 옛날에는 우리가 이 상관을 아주 좋지 않는 걸로 봤는데 요즘에는 이 상관이 있으면요 아주 자기만의 어떤 특출한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상관 생기하면 아주 그야말로 남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많다. 그래서 요즘에는 오히려 식신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상관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재주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상관이라는 것은 예능, 예술, 기술 쪽에 아주 소질이 많다.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요즘 어때요? 우리 K-팝 젊은 친구들이 그야말로 온 세계 K-팝 하나 갖고 우리 국위 성향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그 외국에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들에서는 대통령은 잘 몰라도 그 K-팝 친구들 이름을 다 알고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도. 그만큼 우리나라 그 젊은 친구들이 대단하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상관 기질을 그 친구들이 다 상관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상관 기질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수에는 임수도 있고 개수도 있잖아요. 개수는 이제 생명수 역할을 한다고 설명드렸고 임수라고 하는 것은 큰 산에 큰 호수가 있으면 어때요? 그야말로 그 풍광이 너무 아름답죠. 우리가 이제 수라고 하는 것은 풍수지리학적으로는 재물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무토가 임수를 보면 부자가 많습니다. 부자. 큰 재물. 그냥 이렇게 소부가 아니라 대부자들이 많다. 오늘 설 연휴 동안에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올렸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